댓글 조금만 읽어드리고서 시작할까 봐요. PSY2021님, 싸이2021이겠죠. 자로젠데 중립을 표방하나 진실은 다 알 수 있게 하는 뉴스토마토 화이팅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솔비치님, 요즘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스타일로 뭉치려는 것 같아요. 이러고 조주 연석환님, 송영길 잘하고 있습니다.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가고 또 정말로 믿어야 되는 그런 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죠. 고발사주 의혹의 공익 신고자입니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저희가 모셨습니다. 현재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데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진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조상은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 요즘은 좀 이미지가 잔다르크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본인의 핸드폰을 이렇게 냈잖아요. 네. 검찰에 냈다가 이게 공수처로 넘어간 건가요? 네, 제가 다 제출했습니다. 아, 양쪽에 다 냈어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그리고 중앙지검 그리고 그 공수처 세 군데에다가 그러니까 총 9번의 포렌식을 했습니다.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핸드폰에 이제 이미징을 했겠죠. 정보들을. 네, 포렌식 이미징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이제 돌려줬으니까 가안부 받은 거죠, 지금? 사실 이미 제출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직접 받은 거예요? 사실 못 받을 뻔했는데요. 제가 악착같이 달라. 잘 안 주죠, 원래는. 원래는 잘 안 주는데 제가 강제 수사로 압수수색도 아니고 그렇죠. 공익신고 이미 제출했는데 달라 해서 주시더라고요. 아니 뭐 법대 나오셨어요? 이렇게 법을 네, 잘하세요? 법을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래서 조성은 대표가 그렇게 핸드폰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렇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포렌식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돈을 누가 냈나요? PD첩 제작비로 냈습니다. PD수첩에서 냈습니까? 네. 아예 잘했습니다. 네. PD수첩 우리가 또 응원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PD수첩 응원합니다. 그런데 고발사주 의혹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공수처가 막 용감하게 치길래 뭐가 있나 그렇게 위험한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지는 않았겠지 우리가 네.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부끄러워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공수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10월 3일 아마 10월 3일 10월 2일 3일 이때쯤 제가 처음 이제 이게 공수처 이첩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 같지만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공수처로 이제 현직 검사 연루가 돼서 9월 말 거의 말일날 이첩이 됐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사실 실은 명백하게 이제 공수처 사건이 된 것이 사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한 달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국감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 개시를 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간 것도 사실 10월 초였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4일부터 이제 계속 손준성 검사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계속 이제 조율을 했지만 버팅겼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그렇죠. 변호인 저는 변호인 없이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대검 고위 간부까지 지내신 분이 법 방어권이 없어서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출석 통보를 계속 미루는 거를 최종적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서 체포영장을 무단 불출석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때는 우리 전혁수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긴급 체포를 했었어야 된다. 맞아요. 긴급 체포했어야 돼요. 네, 이거를 너무 정중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체포부터 하고 쇼부처에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저희끼리는 네네. 했었는데요. 네, 네, 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수처가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잘 못해서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또 재청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네. 조금 기다려보기는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김웅 의원 또 이제는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구속이 됐으면 김웅 의원에 대한 또 소환이나 이런 것도 좀 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기각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봐라 이거는 여당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사주한 거에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전 처음부터 다 그 반응들을 봤잖아요. 네. 굉장히 의아스럽고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흥미로워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이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근거가 이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사단이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 이제 임명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네, 했었죠. 그렇게 계속 네. 이제 정말 오랜 시간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랑 자기는 그 범정 과장이고 그 총장이 누군가 긴 직책이긴 하지만 절대 손준성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그렇고 또 이제 추윤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합리적인 반응은 손준성 영장 발부를 무조건 바랬어야 됐던 분들이 사실 윤석열 총장과 그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그 발부가 돼야지 기뻤을 기뻤는데 것 같아요. 네. 막 이분들이 이제 뭐 기각이 되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막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다 뛰쳐나와서 이제 그 항의성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또 저는 놀랐던 게 네. 그 대선 후보 토론 마지막 1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충청도랑 강원도 강원도 가서. 둘 다 손준성 영장이 쏟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가까웠나 자백을 얼마나 했다. 거기에 신경 썼냐. 네, 그렇죠. 자백에 가까운 네네.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네, 우리 영광키님 똑똑한 여전사 조성은님 몸 조심하세요. 조만열님 조성은 대표 응원합니다. 지금 뭐 코스모스님 이분 진짜 멋지네요. 네. 그다음에 강창원님 오늘은 미인 두 분이네요. 아, 내가 덕분에 또 갑자기 미인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성은님 생각과 지향하는 뭐 당은 다를지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확실히 전투력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PD 수첩을 이제 통해서 본인이 그 핸드폰 포렌식해서 녹취록도 공개하고 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좀 거짓말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밝혀내기도 그렇죠. 하고 다른 언론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없다고 했던 것이 또 거짓이었다는 것도 밝혀냈어요. 명백한 예. 오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뭐 이건 괴문서다 이러면서 본인을 많이 공격했었잖아요. 네. 또 김웅 의원도 원래 그분은 그렇게 뭐 조작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네. 그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가 될까요? 용서를 못해서 제가 다 고소를 했거든요. 말 하나하나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네, 지금 각자 한 3-4번씩은 고소 당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수사는 잘 되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그 개시를 안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첩이 돼서요. 곧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참 웃긴다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자, 뭐 그런데 예상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마찬가지고 이게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됐다고 주장하잖아요. 녹취록 같은 것들을. 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조성은 대표에게는. 그 사실 그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뭐 편집이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유튜버 채널이었던 네. 이제 열린 공감 TV 가서 전체 풀 거의 그 뭐 앞뒤 자르지 않고 쭉 다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싱크가 필요한 방송사들은 제가 거의 이제 다 녹취록 전문에 다 제공을 했어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할 말이 없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특히 윤 전 총장하고 상관이 없으면 왜 윤석열 전 총장이 피해자로 나오고 그렇죠. 또 김건희 씨가 피해자로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김웅원으로부터 이제 이 고발장 접수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을 그 타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김웅원이 혼자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윤 전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좀 연결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맥락이?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못 봐요? 네, 그러니까 고발장 내용을 안 봤어요? 네. 아. 왜냐하면 첫 번째 장 이상 기자분들만 있길래 사실은 막 처음에는 왜 통화 녹취록 보면 되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MBC 보도가 뭐 이제 굉장히 방송 장악이 됐고 네네. 언론 장악에 대해서 이제 흉기로 사용됐다 막 이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때 그 3월 31일자 보도를 못 봤던 상태라서 굉장히 심각한 일인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당시 당에서는 아무런 인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발장 앞장에 두세 장만 봐도 다 기자 이름밖에 없길래 한번 좀 하고 사실 제가 killen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였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언젠가는 또 이제 쭉 에필로그처럼 정리가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앞장에 이제 첫 번째 고발장 내용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만 네. 봤었거든요. 네. 이것만 보고 사실 우리 그 전혁수 기자가 김웅 의원한테 확인 전화를 했던 겁니다. 9월 1일 날 밤에. 9월 1일 날,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저에게 동의받지 않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했죠. 어떻게 고발장 내용을 다 같이 한 번도 안 읽고 그렇게 대책 없이 전화를 하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같이 읽었던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뒷단에 보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한동훈, 이제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한동훈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이 사실은 막 그거 자기가 작성했다고 9월 1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9월 1일 밤에 다시 보고 9월 2일 날 아침에 김웅 의원한테 다시 물어요. 어저께 본인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김건희 씨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주안을 잡았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거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이 약간 자백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전달만 했다고 그 발언이 사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안 봤기 때문에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김웅 의원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쓴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버렸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백을 해버렸고. 네. 그래서 특히 손준성한테 받아서 그냥 넘긴 거니까. 네, 자기는 그냥 난 당 모른다. 전달만 했다. 네, 잘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과정이 되게 하루하루마다 굉장히 네네. 중요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자기 절대 관여하지 않았고, 뭐 손준성 보낸 텔레그램 난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는 좀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반송했다고. 근데 지금 그 우리 조성은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손준성 씨가 작성한 메모도 같이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9월 3일 날 첫 공익신고로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미 사실 한 달 동안 저희도 많이 조사를 하고 가서 진술했던 부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포렌식 내용이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확정이 된 거지 뭐 큰 틀에서 변경이 된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 놀랐던 게 이 자료가 나중에는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손준성 보냄으로 첫 번째 메시지부터 다 포워딩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드가 그대로 전달했던 네,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보통은 이제 그 텔레그램 쓰세요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잖아요.
했는데 제가 쓰죠 하니까 한 달 전 접속으로 됐더만요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달 전 접속을 안 했던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텔레그램 전송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그때 뭐 말씀드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첫 번째 메시지부터 이제 손준성 보냄 그 기사 링크 손준성 보냄 진중권 글 그리고 막 페이스북 캡처 자료 88장 그리고 그 밑에 또 손준성 보냄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짧았어요. 제보자 X가 지현진님. 이 9글자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굳이 포워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웅 의원이 직접 제보자 X가 지현진입니다. 이렇게 써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뭐라고 전달했냐면 이 내용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의 내용들을 훼손시키지 않고자 저에게 전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의견을 자기의 첨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그거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 이제 포워딩 메시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때 당시 굉장히 산발적으로 캡처가 된 자료처럼 보였거든요. 그 페이스북 캡처 자료가 사실 대검찰청에 가는데. 네. 그 무슨 막 악플 단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 캡처만 그렇게 왕창 갖고 간다는 게 사실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어떤 자료가 좋을까요?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페북이 좋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제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한 지현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기 있는 내용들이죠. 저 보라색이 뭐예요, 저게? 네, 저 보라색 저것도 다 페이스북 캡처예요. 저 손준성 보면 저 첫 번째 그림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모든 게 다 페이스북 캡처 88장.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주긴 했는데 네. 단순히 전달만 하고 계속 포워딩만 계속 손준성 보냄으로 포워딩이 되는 그 자료들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네. 실명 판결문도 이렇게 판결문이 보이네요. 네. 오른쪽에. 네네 맞습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지금 판결문이 네 장 아주 예쁘게 나와 있네. 그리고 저 앞단에 있거든요. 앞단에 이 보라색 저기 네, 그 페북 좀더 옮겨보세요. 네. 그 앞에 왔던 자료가 없을까요? 혹시? 이게 첫 번째 이미지. 이미지는 저 앞에 저건 뭔데요? 네. 그 앞에 진중권 교수의 페북 글을 그 링크나 어떤 페북 캡처 자료가 아니라 그거는 손준성이 그 글을 전체 복사해서 자기가 진중권 교수의 글하고 직접 작성한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막 MBC 기자가 사회적 격리해야 된다 여기 비판하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보자 X는 지현진님 이것도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해서 보낸 걸 저한테 포워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반송을 했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검사가 자기가 뭐 준 거를 한번 반송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근데 저는 택배 반송도 아니고 그걸 왜 반송하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반송도 아니고 저는 SNS를 반송했다는 표현을 저 요번 처음 들었거든요. 들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반송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실명 판결문 출력을 해서 사진 찍어 보내고 88장을 자기가 발송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다 왜 저렇게 그러니까 했을까? 손준성 검사가 이제 이거에 정리를 해보면 손준성 검사가 자기는 작성도 안 했고 보낸 적도 없다고 모른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고 전혀 모른다고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 그 포렌식을 통해서 막 나왔고 예전에도 사실 나온 자료지만 이렇게 네 말이 틀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저 자료는 아마도 조성은 씨가 김웅에게 자료를 돌려준 자료가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손준성 그렇죠. 검사가. 저는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이런 서류 있잖아요.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냈다가 다시 반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사해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없어지고 그렇죠. 자기만 가지는 거니까. 네. 근데 핸드폰으로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자료를 돌려주면 조성우 씨한테 안 남습니까? 그쵸. 당연히 남죠. 아니, 복사하든 뭐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돌려주는 게 로켓 아무 의미가 배송인 없는 줄 거잖아요. 근데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온 것 같다고 이런 말 하니까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변명을 네. 그 판사님 다 들으셨을 근데 거예요. 그 판사님이 그 왜 PT를 여전히 했다는 비관했을까요? 거예요. 그 네, 맞아요. PT를 하셨는데 네. 그 반송 SNS 반송했다라고 표현이 저는 너무 사실
그 전영숙 기자 웃으면 좀 그렇지만 네. 너무 웃어요, 얼토- 웃으면 웃기면. 그러니까 너무 얼토당토안해서 네. 사실 와 진짜 신박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신박하다. 네. 아니 진짜 솔직히 좀 뭔가 그럴듯하게 변명을 조금 세련되게 해주면 우리가 그렇죠. 저는 사실 대검 간부고 이래서 되게 좀 뭐라 하지? 너무 고차원적인 변명을 하실까봐 제가 조금 걱정을 오히려? 했었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 그 장소에서 제가 있었으면은 하나씩 다 반박을 했을 것 같아요. 공수처 검사님들 왜 이걸 반박을 못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긴급 체포를 왜 못 하셨을까? 전 약간 좀 너무 아니 근데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변명을 하는데 또 판사님은 또 다 들어주고 계셨죠. 다 들어주고 네. 당신이 수사에 앞으로 열심히 성실 임하겠다 하니까 그 말을 내가 믿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진짜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김웅 의원도 사실 이번에 보면 되게 오락가락 많이 했잖아요.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솔직히 어때요? 사실 잘 알아요? 제가 작년 4월 15일 선거 이후로는 한 번도 거의 뵌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깜짝 근데 김웅 놀랐거든요. 의원은 왜 그러면 조성은 대표한테 왜 그렇게 고발 사주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차차 밝혀질 내용들이지만 아마 소개를 받던 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개를 받았죠. 네, 소개를 받던 조성은이라는 사람을 소개받는 네, 자리. 그게 이제 소개를 받던 자리가 좀 그래도 신뢰가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나. 예, 저는 여러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뭐 그래서 이제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데 네. 조성은 대표는 어쨌든 그렇게 신뢰를 받았는데 김웅 의원으로부터 네. 왜 그 고발장을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제가 한 거예요? 아까 네. 질문과 좀 이어지는 답변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 통화를 첫 통화가 갑자기 막 라임 미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동재 한동훈이 뭐 통화를 안 했고 막 이런 전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모르는, 내용들 또 거기에서 통화에서 지금 확인했지만 네네. 미래적인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씨가 이제 오늘 네. 뭐 양심선언 하러 갈 거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전혀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한 것도 사실 모르는 내용이라서 아, 무슨 말인지 잘 못 네, 알아들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거 때는 여찬 실수가 굉장히 큰 그렇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대검찰청을 가야 되는지 뭐 남부지검 안 위험하다든지 뭐 이런 그 전혀 모르는 지시가 있을 수 있던 내용이라서 당연히 제가 이거를 그냥 간략한 메모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이거 복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네. 녹음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통화 내용은 막 사회적 흉기다, 뭐 MBC 보도가 권력 비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중대한 위중한 사건이며 뭐 그렇게 가야죠, 뭐 대검을 찾아가든지 뭘 해야죠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자님들 보도밖에 없던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이상 이 선거 기간에 사실은 기자님들을 고발하는 멍청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진짜. 기자를 고발하는 멍청한 그러니까 정당. 어떤 특정 그쵸? 언론사를 우리 편으로 네,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데 그 기자들을 다 고발을 하는 거는 사실 야당이 여당 당대표 혹은 뭐 다른 이제 정말 정치적 가치가 있는 고발 접수면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뭐 심재철 원내대표 말씀도 나왔지만 그분도 다 지역구의 후보로 뛰었기 때문에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대검찰청이 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접수하는 이 뭐 행위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 누가 그럼 오겠어요. 뭐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정말 그걸 중요한 하겠어요. 일 아니면 네, 근데 그쵸. 그 기자만 이 고발을 왕창 했던 내용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럼 누구랑 상의를 해서 판단한 거예요? 혼자 판단한 거예요? 그냥 아니 제가 그 수사 내용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사실 상의를 시도를 했었는데 누구하고 그러니까 뭐 상의를 선대위 관계자랑 콜백이 안 왔어요. 콜백이 그것도 안 이제 왔어요? 나와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어떤 상의다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근데 네. 그 녹취록 보면은 김용 의원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윤 전 총장 그 이름을 막 여러 번 말한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는 기자 얘기가 잔뜩 쓰여져 있는 고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윤 전 총장하고 좀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중요한 걸로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2020년 4월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사실 저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지만 지금 너무 창피해요. 그때는 너무 제가 좋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김웅 의원이 뭐 친분 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도 네. 주변들 반응은 어차피 여당 사람이었거든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워줘서 네. 고맙기는 한데 네네. 우리 사람은 아니고. 아직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 사람은 우리 아니고라는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팽배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뭐 저 개인적으로 그때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네. 이게 당 전체가 가서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을 도와야 된다던가 뭐 그런 관계를 생각까지는. 시켜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그냥 간접 이익을 보면 받지 직접 이익 당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엔 그래서 이제 뉴스버스 기자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세상에 이제 공개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상황 네. 자체가. 근데 박지원 원장은 왜 만난 거예요? 박지원 원장이 진짜 시켰어요? 이거 고발 사주 이거 하라고? 이거 제보 사주?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요. 그냥 정말 오히려 식사 자리가 우연한 게였고 오랜만에 보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원장님한테 이상하잖아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네. 먹자고? 네. 오.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랜만에 바쁘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못 만난다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그런 얘기지만 제가 어떤 어른분이나 말 잘 안 듣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원래? 제가 저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고발장 접수도 안 했겠죠. 그러네요. 네, 제가 근데 제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말려도 저는 제가 하고 꼭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언론에서 간략하게나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데 말 안 듣는다.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을 내용들도 아니고. 박지원 원장이 밥 사준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은 거지. 그분이 그쵸, 이런 뭐.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본 것도 오랜만에 아니고. 그냥 안부 인사였죠. 원래 시켰어도 말을 안 들었을 거다. 원래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런 캐릭터군요. 특별하네요. 네. 야, 좀 저랑 비슷한 캐릭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이제 김웅 의원도 조금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많이요. 개인 생각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손진성 검사는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전화 통화는 두 분이 이제 직접 했잖아요. 김웅 네, 의원하고 우리 맞습니다. 조성은 대표하고. 자, 그럼 직접 통화를 한 당사자로서 그 당시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다 들어봤을 때 맥락이랑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김웅 의원이 혼자 이거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준성 의원부터 받은 거라고 본인은 확신을 했고 그 위에 윤석열 총장이 시켰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까? 제가 사실 당무랑 선거 일을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JTBC 가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대외적으로는 이해 안 갈 수 있지만 당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말 선거 하루 전날, 그러니까 법정 선거 기일 하루 전날만이라도 이 고발장이 왔으면 제가 문제 삼지 않았을 거다라고 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법정 선거 기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가 그 공직선거법상 검사가 선거 개입하면 안 되는 그 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손준성 보냄이 있지만 이게 그냥 그 캠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시. 손준성이 검사인 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다. 왜?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어느 정도 그렇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정당 생활이나 이쪽 일을 또 업으로 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그 뉘앙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됐구나. 그치만 정말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한 게 현직 대검 범정 과장이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그걸 확인했을 때 이거는 이견이 있었죠. 보도가 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지만 네. 저도
제가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던 공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전화를 직접 통화한 김웅원하고 통화한 당사자로서 당시 느꼈던 것은 어쨌든 이거는 그쪽 라인에서 온 것이다라고 이제 느꼈다는 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네.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뭐 시원하게 여러 가지 뒷얘기를 좀 들으니까 좀 내용이 더 퍼즐처럼 짜집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주 모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좀 여쭤보는 걸 설명하러 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